학교체육TV의 임성철입니다. 제가 요즘 좀 시리즈로 그 교사의 대학원 공부에 대해서 좀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그 연속적인 그 흐름에서 또 한번 영상을 하나 만들어 보고 있는데요. 오늘 주제는 교사가 대학원에서 학위 논문을 잘 쓰는 방법,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지. 뭐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제가 경험하고 또 제 주변의 동료들을 제가 좀 보면서 뭐 제가 공부할 때도 교사 대학원생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이렇게 또 일반적인 그 대학원에서 하루 종일 공부만 하는 대학원생과 이 교사 생활을 하면서 특히나 이 논문을 쓰는 것, 이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 후자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 대학원에서 논문을 잘 쓰실 수 있을까? 제 경험을 바탕으로 뭐 객관적 진리도 아니고요. 저희 경험입니다. 여러분 제 경험을 통해서 좀 취할 건 취하시고 이건 아니다 하면 뭐 과감하게 버리셔도 됩니다. 먼저 중요한 것이 여러분 대학원에서 논문을 잘 쓰시려면 전공을 잘 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관심 있고 좋아하는 영역에 전공을 잘 정하셔야 돼요. 그럼 그 전공이 정해짐과 동시에 또 뭐가 정해지죠? 지도교수. 정말 지도교수 잘 만나셔야 됩니다. 지도교수를 잘 못 만나면 논문 쓰기가 너무 힘들어요. 뭐 몇 배로 고생을 해야 합니다. 반대로 지도교수님을 잘 만나면 정말 순조롭게 여러분의 이 연구 과정을 아주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도와주시는 그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공을 잘 정하시고요. 지도교수를 잘 만나시는 것이 이 대학원에서도 학위 논문을 쓰는 것,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전공을 정하실 때 여러분이 자연과학 쪽, 그래서 과학이나 뭐 수학 쪽에 좀 적성이 그쪽을 좀 좋아하고 잘한다. 이럴 때 좀 잘 그쪽이 어떤 선택할 때 중요한 요인이 되겠죠. 특히 저같이 체육 쪽 분야는 자연과학 파트와 인문과학 파트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수학이나 과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주로 스포츠 생리학, 역학 뭐 이런 쪽을 좀 뭐 측정평가 이런 거 좀 하시고요. 그거보다는 인문과학 쪽, 뭐 사회학 쪽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글 쓰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주로 스포츠 페다고지, 스포츠 사회학, 뭐 문화인리학 뭐 이런 쪽을 합니다. 뭐 스포츠 역사 이런 히스토리 쪽 합니다. 그래서 전공을 잘 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그런 특성에 맞게, 여러분의 어떤 역량, 재능에 맞게 전공을 정하시는 것, 거기에 따른 지도교수 결정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연구 방법이에요. 연구 방법을 충실하게 잘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연구 방법은 제가 여기 좀 빼서 설명했는데요. 크게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양적 연구는 주로 실험, 뭐 측정, 뭐 이런 좀 과학적 실험을 통해서 하는 것, 아니면 어떤 설문지, 설문지를 만들어서 뭐 돌리는 거죠. 뭐 그 대상에 맞춰서, 연구 대상에 맞춰서 설문지를 만들어서 그 대상들에게 뿌려서 뭐 500부, 뭐 800부, 1000부 받아서 그것을 통계적 프로그램을 가지고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적 연구는 뭐 실험이나 뭐 설문지 이런 걸 통해서 연구를 진행합니다. 그럼 질적 연구는 뭐냐면 양적 연구에서 이런 실험이나 설문지 이런 역할을 누가 하냐면 연구자가 해요. 연구자 본인이 양적 연구에서의 어떤 실험이나 설문지와 같은 연구 도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자가 어떤 바라보는 것, 관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관찰하고 그 관찰한 것을 아주 세세하게 잘 기록하고 또 여기서 연구 뭐 대상자라고 하지 않아요? 연구 대상자라고 어떻게 객관화시켜서 얘기하지만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라고 해요. 연구에 같이 가는 거예요. 참여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 참여자에 대한 인터뷰, 그 다음에 이 설문지도 합니다. 근데 이 질적 연구에서 하는 설문지는 이 양적 연구하고 좀 달라요. 양적 연구에서 하는 설문지는 주로 이제 고르는 거죠. 질문을 읽고 뭐 보기가 뭐 5개 있다, 뭐 6개 있다. 그럼 거기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계 프로그램에 의해서 뭐 관련성이라든지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적 연구는 수학적 지식이나 과학적 분석력이 아주 중요해요. 이 질적 연구는 좀 다릅니다. 연구자 본인이 연구 도구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자의 개인적 역량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관찰하고 관찰한 것들을 부단히 간단 명료하게 기록하는 게 아니라 아주 세세하게 그때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잘 기록하는 능력, 그래서 글쓰기 능력이 아주 중요해요. 그다음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어떤 인터뷰, 이 인터뷰도 쉽지 않죠. 대상이 아니라 그랬죠. 연구 참여자와의 어떤 관계가 좋아야 되고 래퍼 형성이 되지 않으면 인터뷰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질적 연구는 그 연구 현장에 들어가서 연구를 수행해야 되는데 연구 현장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하나의 큰 벽이 될 수 있어요. 큰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적 연구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아주 많은 또 그 어려움들이 있어요. 연구 현장에 들어가야 하고 그 연구 현장에서 연구 참여자들과의 좋은 관계 형성, 인간 관계를 형성해야 인터뷰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관찰을 할 수 있겠죠. 연구 참여자들이 여기 들어오면 안 돼요. 딱 막아버리고 못 들어오게 하면 아예 관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기록도 안 되고 인터뷰 자체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질적 연구에서 설문지는 주로 서술형 설문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구 참여자가 뭐 1, 2, 3, 4, 5에서 다 고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들, 경험들을 기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 참여자들이 기록한, 작성한 그 서술형 설문지, 여기서는 주로 서술형 설문지고요. 이거는 이제 고르는 거죠. 선택형 설문지죠.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많이 다르죠. 그래서 질적 연구는 연구자의 독창성, 창의성, 글쓰기 능력, 굉장히 많은 지구력이 요구돼요. 왜냐면은 그 현장에 들어가서 충분한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거든요. 관찰을 통해서 관찰한 걸 기록하고 연구 참여자들을 인터뷰하고 서술형 설문지를 받고 이런 것들이 몇 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적어도 뭐 한 6개월에서 1년, 어떤 질적 연구는 뭐 2년, 3년, 4년도 진행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적 연구는 어떻게 보면은 좀 쉽게 접근할 수도 있지만 실제 들어가 보면 상당히 많은 노력, 시간, 땀이 요구되는. 근데 이 양적 연구는 시간적 개념보다는 이런 그 실험을 할 수 있는 능력, 뭐 측정을 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설문지를 제작하거나 기존의 설문지를 변형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설문지를 연구 대상자들에게 주어서 받은 그 결과물을 통계 처리할 수 있는 능력, 그렇기 때문에 수학적, 과학적 이런 능력들이 아주 중요해요. 질적 연구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나에게 적합한 연구 방법이 무엇인지를 잘 결정하셔야 합니다. 저는 석사 논문은 양적 연구를 했어요. 근데 양적 연구가 좀 저한테는 좀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수학이나 과학적 재능이 좀 많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것도 있지만 저는 솔직히 제가 석사 논문 양적 연구 할 때 좀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그 설문지 만드는 것도 그렇고 설문지를 받아와서 통계 처리해서 해석하는 것도 제 역량으로 하는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교육대학원에 다니시는 분들 또는 본대학원,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했었죠. 교육대학원, 본대학원, 뭐 석사, 박사 이런 얘기 했는데 이 양적 연구에서 본인이 이런 통계적 이해나 통계 처리 능력, 설문지 제작 능력이 부족해서 이것들을 그냥 전문가들한테 맡기고 연구자는 그냥 설문지만 연구 참여자들 어떻게 집단에 가서 그냥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받아와서 다시 그 전문성 있는 사람한테 갖다 줘요. 그럼 그 사람이 다 코딩하고 통계 처리하고 그거 해석해서 다 작성해서 주면 그걸 논문에 담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연구 능력이 없으면 양적 연구는 타인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뭐 지도 교수나 뭐 선배가 이런 부분 잘 도와주지 않으면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통계 처리하고 통계 해석한 것을 본인의 논문에 활용하는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질적 연구는 본인의 역량이 쌓여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돈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해야 되거든요. 연구자 본인이 연구 현장에 들어가서 관찰한 걸 기록하고 인터뷰하고 서술형 이 만드는 것들 이런 거 과정이 다 연구자 본인의 능력, 역량이에요. 그래서 연구자는 창의성, 글쓰기 능력, 지구력
왜냐하면 이 상대적으로 양적 연구보다는 뭐 연구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는 이 질적 연구가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지구력이 중요해요. 중도에 포기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 학위 논문을 잘 쓰시려면 우리 선생님을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요. 학교 일과 연구 주제를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연결이 안 되면 학위 논문은 학위 논문, 학교 일은 학교 일, 전혀 다른 일을 다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대학원 휴학하고 학교 일 하다가 좀 어느 정도 정리되면 다시 대학원 와서 또 복학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 학교 일 가운데서 내가 하는 일, 뭐 체육교사 같으면 체육 수업, 학교 스포츠 클럽, 뭐 학교 운동부 담당, 뭐 담임 이런 일을 연구 주제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하면 일과 연구가 구분되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거예요. 학교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연구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되는 거예요. 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저의 박사 논문은요, 제가 그 원조고등학교에 있을 때 공부하는 학생 선수 만들기라는 이 주제로 연구를 했고요. 저는 원정고에서 2년 동안 사격부 감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학생 선수들을 운동만 잘할 뿐만 아니라 공부도 잘하는 학생 선수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2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2년 동안. 그리고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말 학생들을 관찰한 걸 기록하고 참 많은 인터뷰를 했어요. 학생 선수들 인터뷰도 하고 운동부 코치 인터뷰도 하고 뭐 학생 선수들이 속한 그 반의 담임 선생님하고도 인터뷰도 하고요. 그다음에 서술 설문지도 많이 만들어서 받았죠. 그래서 저는 운동부 감독으로서 공부하는 학생 선수 만드는 그 노력을 이 연구를 통해서 함께 진행한 거예요. 몇 년? 2년 동안. 그래서 저는 이 박사학위 논문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1년 전부터 이 과정을 시작한 거예요. 어느 정도 데이터 수집을 해놓은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박사학위 과정을 이제 시작한 거죠. 보통 박사학위 논문 디펜스하고 이렇게 지도 교수들의 도움을 받고 이런 과정이 보통 1년 걸리거든요. 저는 그 전 1년 동안 어느 정도의 그 틀을 잡아놓고 심사를 받는 과정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일과 연구 주제를 연결 짓는 것, 이것이 교사가 학교 일과 대학원 연구를 구분짓지 않고 함께 잘 수행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에요. 저는 이거를 아주 많이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teacher researcher, 교사 연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들이 굳이 이 학교라는 엄청난 연구의 보물창고, 연구의 보고인이 학교라는 이 공간과 이 여기를 떠나서 제3의 다른 곳에 가서서 뭐 연구 주제를 정하고 뭐 하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물리적으로도 학교라는 공간에 가장 많이 머물러 있잖아요. 그렇다면 학교 안에서 연구 주제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속에서 저는 그거를 공부하는 학생 선수, 왜냐면 제가 감독이었으니까 2년 동안.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학생 선수들의 성적도 굉장히 올라갔고 대회 실적도 올라가고 전반적으로 학교 운동부가 제가 연구하는 2년 동안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이 질적 연구에서 아주 중요한 양적 연구와 다른 특징이 뭐냐면 현실 세계를 바꿔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논문을 문화기술지라는 질적 연구의 한 가지라고 하는데, 한 파트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그 집단의 문화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문화를 관찰하고 분석하는 게 문화기술지입니다. 근데 저는 문화기술지 성격과 더불어 실행연구, 영어로는 액션 리서치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질적 연구의 한 파트예요. 이 실행연구는 연구 참여자의 현실의 문제, 현재의 문제를 파악한 다음에 개선안을 만들고 그 안을 실제 그 연구 참여자들로 하여금 실천해보고 실행해보고 그것을 반성하고 평가하고 또 다른 어떤 실행안을 찾아내서 또 학생 선수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실행하도록 또 그런 것들을 프로그램 짜서 또 진행하고, 그리고 전반적인 그런 과정들, 현재의 문제의 분석, 그다음 대안의 마련,
그것을 실제 실행하고 나중에 평가하고 분석하고 반성하는 이런 과정들, 이런 사이클을 돌리는 게 바로 실행 연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화기술지 실행 연구 방법으로 제 박사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나름 박사 논문을 마치고 꽤 많은 칭찬을 받았어요. 왜냐면은 교사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연구잖아요. 제가 운동부 감독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분야에 쉽게 접근해서 나만이 쓸 수 있는 연구를 해내는 거죠.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는 좋은 연구자 친구들, 대학원 다니시다 보면 좀 연구 능력이 좋은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좀 친해지고 그분들의 그런 전문성을 좀 배우시고 소통하시면서 배우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저도 그 대학원 다니면서 좋은 연구자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실제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대학원에 가신 다음에 이 석사 논문이나 박사 논문을 학교의 일과 떨어지지 않고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 그래서 저는 정말 수학을 좋아하시고 이런 실험이나 이 설문지 돌리고 통계 계산하고 통계 분석하고 이런 것들 좋아하시는 분은 양적 연구로 가시는 게 좋아요. 또 전공이 양적 연구 위주로밖에 안 되는 연구 주제 또는 전공 분야가 있습니다. 뭐 스포츠 역학은 또는 생리학은 주로 양적 연구를 많이 가죠. 근데 뭐 질적 연구로 가면 뭐 체육 쪽에서는 스포츠 사회학이나 스포츠 페다고지 뭐 이런 쪽은 주로 질적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좋은 연구자 친구들을 만나서 이런 방법들도 서로 같이 나누고 소통하고 배우고 이렇게 하시면 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면서 치면서 얼마든지 해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진 않아요. 이 박사 논문 하는 게 보통 뭐 하루 이틀 걸리는 것도 아니고 많은 시간, 많은 에너지가 투입되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소개해드린 이런 방법을 한다면 해낼 수 있습니다. 저는 특히나 이 질적 연구를 많이 추천드려요. 특히나 뭐 좀 인문사회 쪽으로 하시는 분들은 어려운 통계나 이런 거 본인이 좋아하시면 하시겠지만 질적 연구 개인이 잘 준비되면 이런 것들 잘 훈련받으면 학위 과정에서 연구 방법을 잘 공부하시고 이렇게 현장에서 데이터 수집하고 데이터 분석하고 정리하는 것들 이런 것들 잘 훈련하시고 또 글쓰기 이런 것들을 나름 좋아하시면 이쪽 영역이 아주 좋습니다. 질적 연구 제가 해보니까 저는 석사 때 양적 연구보다 질적 연구 박사학위 하면서 훨씬 더 재밌게 연구를 했었고요. 실제 이 질적 연구를 통해서 제가 속한 우리 원종고등학교 사교부 학생 선수의 아주 긍정적인 변화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잊을 수 없는 그런 박사 논문 또 질적 연구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짧지 않은 시간 연구 얘기하니까 오랜만에 막 열기가 요즘 한동안 제가 연구를 좀 안 했었거든요. 한때 연구에 심취해서 할 때는 1년에 학술지 논문도 한 3-4편도 쓰고 그랬는데 요즘 한 편 쓰기도 좀 바빠요. 힘들어서 많이 게을러졌긴 했지만 다시 연구 얘기하다 보니까 그 당시 열정이 좀 다시 이렇게 살아나는 그런 기분이 나네요. 혹시 이런 선생님들 대학원에서 학위 논문 하는 거 어렵게 생각하면 하나씩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린 이런 것들 잘 생각하시고 실제 해보시면 또 누구보다도 대학원에서 하루 종일 그냥 연구만 하는 사람들보다 더 멋진 논문, 석사학위 논문, 박사학위 논문 여러분들 하실 수 있습니다.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교사가 대학원에서 학위 논문을 잘 쓰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경험들을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